따뜻한 감동적인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로 돌아와서 진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바로 들어갈까요? 한숨 돌리고 갈까요? 바로. ESG에 대해서 제가 논해볼게요. ESG는 자, ESG는 뭐의 약자냐면 environment, 환경이 첫 번째 나와요. 그 다음에 social, 사회적인 게 나오고 governance가 나와요. 지배 구조에 대해서. 제가 연대 최고 경영자 과정을 들으면서 연대 교수님이 딱 하는데 저는 바로 알았어요. 그래도 제가 세계관 공부를 하고 나니까 촉이 있어서 그런지 딱 감을 잡았거든요. 사회주의라는 것을 감을 잡았는데 여러분 인바이러먼트를 얘기하는 것은 어때요? 왜 인바이러먼트를 여기 앞에 놨을까? ESG가 환경적이고 사회적이고 지배구조를 평등하게 하는 이 기업 경영 문화 원칙이면서도 문화예요. ESG가. 근데 여기서 왜 인바이러먼트를 맨 앞에 놔뒀을까? 이건 포장지예요. 이게 선하게 느껴지잖아요. 선하게 느껴지는 것을 먼저 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요. 그 다음에 속내를 싹 집어넣는 거죠. 소셜, 가버넌스. ESG는 기업이 재정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윤리적 기업 운영을 해야 한다는 기업 운영의 어떤 원칙, 문화, 기준이에요. 이것을 누가 선도했느냐? 레리 핑크, 블랙록, 블랙록 아시죠? 우리 선생님들, 목사님 다 아실 텐데 블랙록이 그 세계 최대의 IB 뱅크예요. 투자 뱅크예요. 그 지금 봤더니 12조 5천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경 5천조를 운영하는 투자 회사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자산. 1경 5천조면요, 우리나라 2년 반의 예산이에요. 국가 예산이에요. 그것을 일개 투자은행이 운영하는데 이 레리 핑크가 ESG에 선봉을 섰어요. 돈은 권력입니다. 돈은 권력이에요. 그래서 줄 세웠어요. 어떻게? 이 ESG에 충실한 기업들만 우리가 같이 일한다. 나머지는 안 껴줘. 그래서 ESG를 얼마나 준수하느냐를 인덱스화해서 점수표를 만들어서 그 점수에 높은 기업들만 대출해주고 먼저 우선적으로 그걸 우리나라 은행권이 그대로 따왔어요. 우리나라 은행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ESG 평가표가 있어요. 뭐 파트너십을 맺든지 대출을 하든지 기업들이 그러면 기업의 그 은행에 ESG 점수를 쫙 해가지고 해야 대출 받거나 파트너십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에너지 시장 안정성 기업 레리 핑크가 뭐라 그랬냐면 기업의 재무 성과와 ESG 용어의 정치적 남용 때문에 고려해서 ESG 정책을 지향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레리 핑크가 고백한 것이고 이게 정치적인 남용이 논란이 된다. 정치적인 의도가 좀 드러났다. 이걸 접겠다. 레리 핑크가 2023년 6월에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게 접은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센 놈이 있기 때문에 ESG를 내려놓는 거예요. ESG는 단순히 기업 운영, 기업에 한한 운영 원칙 또는 문화 기준인데 여러분 DEI 있죠. 뒤에 나올 DEI는 국가 전반에 관한 거예요. 국가 모든 영역의 기관들에 적용되는 더 센 놈이 나왔기 때문에 야 이제 ESG 없어도 돼. 기업 문제가 아니야. 국가적으로 더 강한 게 나왔다면 근데 뒤에 설명해주고 인바이러먼트 이제 좀 어렵긴 하는데 이런 용어들을 익혀가세요. 아까 제가 유토피아 얘기했죠. 네, 장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폴포트가 얘기하는 게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다 죽였단 말이야. 내가 선한 뜻을 품었는데 내 뜻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은 폭력을 써서라도 다 죽여도 괜찮아.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은 정당한데 그 수단은 정당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이런 그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이념적인 용어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를 딱 가지고 있으면 누가 말을 하면 딱 감지할 수 있어요. 그게 리트머스 종이가 될 수 있어요. 보세요. 서스테이너빌리티는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의도는 요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전기 적게, 에너지 적게, 화석 연료 적게 써라요.
맞죠? 인바이러멘탈. 여러분 그린피스 알잖아. 그린피스. 유조선이 쫙 가면 막 보트 고무보트 타고 막 쫓아가가지고 막 그죠? 시위하고 막 뿌리고 선해 보이잖아. 근데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의도예요. 그럼 속내는 뭘까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구별할 수 있어. 전기를 적게 쓰고 에너지를 적게 쓰고 화석 연료를 적게 쓰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 가난하게 돼요. 가난하게 돼. No prosperous country with low energy. 적은 에너지를 쓰면서 강대한 나라가 된 나라는 없어요. 그럼 뭐 무슨 얘기야? 에너지를 적게 쓰려면은 니들 좀 가난하게 좀 살아. 가난해져. 가난해. The one has most energy.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진 나라는 어떻게 된다? Rules the world. 세계를 다스립니다. 여기까지 얘네들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너지의 문제는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부국 강병 세계 패권의 문제예요. 보세요. 어느 나라가 더 강한 나라예요? 사진에서 보면 바로 나오죠. 답이. 그럼 이 나라에 에너지를 줘야지. 여기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 아니에요? 왜 에너지를 또 자꾸 그런 얘기할까? 자, 더 들어가 볼게요. 질문. 최근 10년간 화력발전, 원자력 발전소를 가장 많이 지은 나라는 우크라이나. 또. Keep silent. 자, 제가 힌트 계속 드릴게요. 22년 전년 대비 이 나라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22년 4배가 증가했어. 2023년 한 해에 100기가와트 규모의 화력 발전소를 또 신설했어. 현재 55개 이상의 핵 발전소를 운영 중이야. 그리고 대다수는 지난 10년간 건설했어. 이 나라는 핵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그럼 에너지를 적게 쓰고 있어, 많이 쓰고 있어? 많이 점점점 increasingly 많이 쓰고 있어. 그러면 2022년 핵무기는 350기에서 2023년 410기, 2035년에 1,500기의 핵무기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돼.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서 예측했어요. 미국이야? 미국일까요? 자,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2019년 이후 5년간 미국 석탄 발전 비중을 25%에서 15%로 줄였어. 천연가스의 발전 비중은 38%에서 43%로 올렸어. 이게 천연가스가 더 환경적이니까. 향후 5년간 66%까지 끌어올리려고 계획 중이야. 그리고 2012년 이후 12개의 원전을 폐쇄했어. 미국은. 그럼 미국은 부국 점점 강대해져 가고 있는 거야? 약해져 가고 있는 거야? 이걸 기뻐할 나라가 어딜까? 의도. Environment는 creating scarcity, 희소성, 점점 줄이는 거야. Prosperous nations를 점점 줄이는 거야. 그리고 raising the most dangerous country. 가장 위험한 나라를 키우고 있어. 그 위험한 나라는 어딜까? Which country is most dangerous to us? China. 이제 이해했어요? 여러분, 이걸 환경으로 포장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 정말 우매하게 봤으면 우리를 포장해서 이 안에 깊은 것을 간직하고 그거를 우리한테 제시하는 거예요. 추진하는 거예요. 서구 사회가 적은 에너지를 위축되면 어떻게 될까? Why China 한다고 보자고. 첫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국가, 기업, 가정의 자산이 축소돼요. 적은 에너지를 쓰면. 두 번째, 에너지 자원, 서비스 접근 경쟁이 심화돼요. 세 번째, 가격 시스템이 붕괴돼요. 경제가 위축되고 국방력이 약화돼요. 네 번째, 남은 것을 통제 위해 정부의 개입이 커져요. 컨트롤해야 되잖아. 하여튼 사회주의화되고 자본주의 체제가 붕괴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나라가 망하니까 패권을 상실하죠. 이해했어요? 네, 중국에 있는 사회학자들은 국제사회학자들 벌써 여기까지 계산하고 있는 얼마나 놀라운 그런 놀라운 스킬이 감춰져 있는지. 그래서 China benefits the most from sustainability. 이 environment하고 sustainability를 통해서 가장 득보는 나라는 어디다? 중국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해해야 돼. 트럼프는 왜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했을까? He's saying no to China. 그죠?
차이나에 대해서 우리는 너의 의도에 넘어가지 않아. 트럼프는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그죠? Sustainability actually from for 뭐예요? 결국 커뮤니즘은 공산주의. 이해했어요? 네. 패권을 가진 자유민주주의의 패권 국가인 미국을 무너뜨리며 자기들이 G2라고 얘기하는 차이나가 패권국이 될 수 있는 전략이죠. 여기서 커뮤니즘이 나왔기 때문에 한 장으로만 정리하고 넘어가죠. 커뮤니즘 많이 들어도 필요 없어. 그 시간에 성경 봐야 되잖아, 여러분들은. 자, 첫째, 마르크스 세계관은 창조주가 야훼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물질이야. 그죠? 물질에서 다 생겼어. 진화론도. 그래서 우주는 알아서 우연히 생겨나고 작동하는 기계야, 기계. 우주는. 그리고 에덴 동산은 계급 없는 원시 공산주의 상태예요. 계급이 없어. 계급이 왜 생겼냐면 사유재산 때문에 생겼어. 그래서 원죄가 사유재산이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유재산을 못 갖게 해. 그래서 구원은 뭐냐? 사유재산 몰수예요. 원죄 상태 이전으로 돌아가는. 구원자 누구? 예수님이 아니야. 프롤레타리아. 그래서 프롤레타리아가 대동단계돼서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사탄은 누구? 저들에게 사탄은 자본주의자들과 압제자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들에게 항거하고 공개해야 돼. 네. 역사가는, 이들이 보는 역사가는 계급 투쟁의 역사예요. 그래서 억압자 이주리 찰리 커크가 그에게 고인이 된 우리 찰리 커크가 그 얘기를 했어요. 공산주의의 가장 큰 영향력은 뭐냐? 찰리 커크가 이 얘기를 했어요.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그 사상을 넣어준다. 그래서 빅티미즘, 나는 피해자다. 여러분 그 빅티미즘이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는 아까 성경적 세계관에서 구원관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죠? 이런 고통이 안 된다. 그러면 내 안에서 답을 찾으면 저 문제를 파악하면 고칠 수 있잖아. 근데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야. 사회, 국가, 특히 구조적 모순이라는 걸 바꿀 수 없는 모순이라는 거야. 그런 것은 내 탓이 아니기 때문에 남 탓만 하는 거야. 그러면 바뀌어 자기가 안 바뀌죠. 사회도 안 바뀌어. 그럼 서로 공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빅티미즘, 억압자와 피억압자 사상을 넣어준 게 가장 큰 해악이에요. 찰리 커크가 얘기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심판의 날은 뭐냐면 부르주아들이 심판을 받는 혁명의 날, 피해 혁명의 날. 그리고 우주의 마지막 목표는 계급 없는 공산사회, 원시 공산주의 대도가. 이게 마르크스 세계관의 한 장을 정리했네. 그리고 이 클라우스 슈밥이 WEF가 월드 이코노믹 포럼, 그 세계 경제 포럼의 설립자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젊은이들로 이 저항을 이기게 하겠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이용하는 거야. 뭐냐면 영피플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데 그들의 그 보이스가, 목소리가 against climate change. 여러분 그냥 질문할게요. 기후가 악화되면 지구가 멸망해요? 자, 기후가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지금 굉장히 더워졌잖아요. 그죠? 금년도 이제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겠더라고요. 근데 기후가 점점 올라가면 지구가 멸망해요? 또는 행성이 충돌하면 지구가 멸망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지구의 끝은 언제예요? 예수님 오신 날. 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시간을 시작하신 그분만 시간을 끝낼 수 있어. 믿으세요? 아멘. 네. 시간을 시작한다고 끝내는 건 전능한 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클라이밋 체인지를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행성이 와서 지구에 부딪혀서 우리가 끝난다? 그 정말로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social inequality, there demands putting immense pressure on business and government. 그 비즈니스 영역과 정부 영역에서 그들이 점점 큰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서포트해야 된다고, 영피플. 그들 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As their passion and energy play a crucial role in creating a sustainable future. 이 단어 나왔잖아요. 그죠? 뭐 나왔어요? 네, 이 단어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의도를 갖고 있으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생각이 저변이 어떠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간파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
이걸 파악하면 좋겠어요. 이런 강의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일부분 동의해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소셜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 윤리적 경영 해야 돼. 이걸 안 하면 공산혁명이 와. 있는 자들이 나눠야 돼. 특히 크리스찬들이. 근데 소셜 약자 보호 좋은데 소셜인데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는 저는 동의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여긴 동의할 수 없어요. 차별금지법, LGBTQ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Social Responsibility 안에 들어가 있어. ESG. 몰랐죠, 여러분들? 뭐예요? 네오막시즘, 이건 나중에. 그럼 가버넌스 마지막. 보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하기 위해서 가버넌스를 변경해야 된다. 말은 그럴싸하잖아. 그죠? 근데 이 사회의 젠더를 확대하자고? 여러분들, 기업 이 사회에 성소수자, 게이나 트랜스젠더나 레즈비언이 온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당회에 기획위에 젠더들이 와서 의사결정을 한다고 생각해봐. 지금 기업에 성소수자들이 와서 의사결정하는 발언권을 얻어가. 이 사회, 보드 멤버야. 그냥 일개 사원이 아니고 보드 멤버야. 어떻게 되겠어? 경영권이 제한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게 돼. 그리고 LGBTQ가 강하다. 여러분들 ESG 알고 있었어요? 저는 얼마 전에 한국 그 CBMC 한국기독실업인회 우리나라 제일 큰 대표님들 전문가들이 모인 거의 70년 된 역사를 가진 CBMC에서 한국대를 하는데 ESG를 교육하고 있어. 와, 내가 그거 보고 ESG가 좋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대가 그래요. 이제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도 믿을 수 없어. 선교사들도 믿을 수 없고 전도사도 믿을 수 없어. 맞아요? 장로님도 믿을 수 없어. 집사님도 믿을 수 없어. 오직 여러분들이 성경적 기준으로 찾아가야 돼. 그런 시대가 됐어. CBMC 안에서 ESG를 교육하고 있어 좋다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ESG는 반기독교적 이념이에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죠. 이게 기업 이념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어요.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지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5절인데 비즈니스 영역에는 특별히 돈하고 연관되겠죠. 아까 우리나라 금융권이 다 ESG에 줄 섰다고 그랬잖아. 왜? 레리 핑크 블랙가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가 이것을 밀고 나가니 어떻게 해? 거기 줄 서서 어떻게 좀 홍콩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상에 입힌 은과 금을 취하고 탐내려고 줄을 서잖아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사회생활 나갈 거야, 10년 후면. 10년 후, 20년 후 나갈 텐데, 그때는 ESG는 없겠지만, 더한 놈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걸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해야 돼요. DEI를 이제 할게요. DEI는 좀 더 센 놈이에요. 좀 더 센 놈이야.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 미국에서. 찰리 커크도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싸우다 갔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과 싸우고 있죠. 보세요. 좀 재밌어. Trump calls California leaders incompetent over fire response. 화재가 났는데 무능했다는 말이에요. incompetent 했다고. 무능했다고. 왠 줄 아세요? 이게 파사디나 그러니까 LA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아무튼데 우리 외삼촌이 사시는 데거든. 여기 소방수인데 여기 구성원이 어때요? 여자로 다 여자야. 좋지 않아? 아니요. 어때? 분장할 수 있는 힘의 부분이 있는데 너 책 2권 가져. 이게 이퀄티, 형평성 문제 때문에 경력도 안 되고 업무 적합성이라는 거는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세워준 거야. DEI가 먼저기 때문에. 세워졌는데 어떻게 됐어? 불이 났어. 근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 물 보세요. 물 쫙 나갈 때 그 남자들도 딱 잡고 너무 압력이 세서 여자들이 어떻게 했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컴피턴트하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LA 화재가 1월 17일 날 났거든요, 금년.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났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LA. 1월 15일 날 글로브 시상식이 비버리 힐스에서 있었어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여자 사회자가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굴 찾고 엄마를 찾고 하는데 하나님은 삼위와 삼위 그러면서 이 무신론 도시에선 당연해 하면서 공개적으로 공개 방송에서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죠. 그리고 그 오바의 하스파 연결해 줄 수 있는 분 있어요? 보여주고 싶은데. 골든 글러브 시상식 얘기인가 봐요. 엔터테인먼트의 심장은 다시 한번 그 자체의 성공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 어두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에 대한 무례한 농담과 풍자가 공기를 가득 채우며 마치 경건함이 잊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로스앤젤레스의 하늘은 종말적인 비전으로 변했습니다. 조롱의 밤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생명과 집, 꿈을 삼킨 불길로 끝났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그날 밤에 내린 선택에 대한 응답이었을까요? 불길은 할리우드 힐스를 휩쓸며 수천 명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공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다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학적인 설명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모독한 결과에 대해 경고하며 땅이 인간의 불의에 대해 종종 외친다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주, 마치 로스앤젤레스의 산들이 포효하듯 파괴의 흔적을 남기며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길을 남겼습니다. 아이러니는 뚜렷합니다. Let's look at the numbers. All right, cast and crew are leading the way with 11 mentions. Monzo holding strong with 3 shoutouts. God, creator of the universe, 0 mentions. And Mario Lopez, host of Access Hollywood, 1. No surprise in this godless town. 아들리스 타운에서 이건 다 자연수론이라고. 근데 이 불이 어디를 덮쳤는지 아세요, 여러분? 할리우드 스타들하고 운동선수들이 있는 지역을 강타했어요. 그래서 18,000년째가 탔어요. 그리고 피해 규모는 70조에서 80조 났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게빈 뉴섬이라고 저 샌프란시스코를 완전히 망쳐놓은 그 도지사가 왔는데 그 양반이 물고기 살린다고 리저브 있잖아요, 리저브. 리저브에 물고기는 저기 다 퍼부었어. 그 불 났는데 불 끌? 물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비행기가 그냥 민간 집에 있는 수영장에 헬리콥터가 떠서 땡기는 수영장에 물 퍼가지고 가서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히 공격하시고, 그죠? 조롱했을 때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이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때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그다음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DC에서 연방공무원을 대대적으로 해고했죠. 자, 왜 해고했을까요?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관료주의랑 연관이 있어요. 관료주의. 네, 관료주의는 정부 부처에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그러니까 구소련에서 온 그런 행정 체계인데, 관료주의로 가려면은, 왜냐 중앙계획 경제니까 많은 엘리트들이 동원돼서 그 전체를 다 시장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을수록 좋은 거야. 많아야 되는 거야. 근데 관료주의로 해서 공무원들을 많이 채용해서 정부가 커지면은 뭐가 축소되냐면 교회의 영향력이 축소돼요. 원래 구제는 하나님이 어디에 맡기셨죠? 교회에 맡기셨어요. 교회. 왜냐하면 그 구제가 가는 곳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걸 정부가 다 하게 돼요. 그럼 사람들을 어디를 의존하죠? 교회가 아니라 정부를 의존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반기독교적, 반성경적이면 어떻게 되죠? 그분들은 이제 교회를 대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에서 멀어져요. 정부는 큰 정부가 좋은 게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아래서는 작은 정부 가능한 한 사이즈도 적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공무원을 목표로 안 했으면 좋겠어. 이사님이 좋아하는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죽어도 사장이 된다는 그 책이 하나 있어요. 이사님은 출퇴근을 조절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새벽 기도 드리고 집에 가서 아내랑 또 가정 예배를 드려. 그리고 제가 저 오후에 또 가서 기도를 해요. Day and night, let incense rise.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캐퍼를 늘리실 수가 있어요. 그릇을 확 늘려서 축복을 부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으로 여러분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부어줄 수 있는, 공무원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너무 성실하고 중요한 역할이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 있어서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으실 수가 있다고, 가능성이. 근데 그게 차단이 돼요. 근데 난 너무 안타까운 게 요즘 젊은 세대들이 다 공무원, 9급, 7급 이것에 목매서 대학 졸업생 많은 그 4학년 취업준비생들이 대부분 공무원을 목표로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여러분 도전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빤한 인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두렵잖아. 그러니까 안정을 추구하다 보니까 공급 나오는 안정된 평생 나오는 그 공급 의존을 살아가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사업의 기회도 적었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자산도 적었고 그랬거든.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대학도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학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학 굳이 안 가도 찰리 커크 대학 안 갔어. 그죠? 그걸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으실 수 있는데 애초에 세팅을 거기에 비전이 있거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오케이 가야 돼. 거기도 빛이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내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네 입을 10개 넣으려 내가 채우려 하는데 찢어서라도 하나님 넣어주시려고 하는데 찢을 게 없어. 철밥통이라서 어떻게? 너무 많습죠. 그래서 큰 정부가 이거 연방공무원 7만 5천 명 해고하고 다 해고했어요. 저는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거를 공중파로 보게 되면은 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신문으로 보게 되면 다 뭐라 그래? 부당하게 해고했다.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에서 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교회 관점에서. 저는 교회가 많이 약화되고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은
그래도 교회에 있어. 왜? 교회에서만 복음을 전파돼요. 교회에만 구원의 길이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이고 꿈이야. 그래서 교회의 영향력 중심을 가는 것을 여러분들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잖아. 그죠? 교회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언론,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왜 중국하고 패권국가 경쟁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내가 물어볼게. 우리나라 우방들에게 왜 트럼프가 분담금 좀 달라 무임승차했으니까 지금 이제 1%, 2%, 3%인데 5%까지 다 올려라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트럼프가 거기에 답을 얻은 학생이 있어? 트럼프가 지금 우리나라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얼마나 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죠? 평택에 있는 그거 다 우리가 공무원들 다 우리가 월급 우리나라 돈으로 월급 주고 있거든. 카투사를 주고. 근데 몇 배를 더 달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첫째, 미국이 국채에 대한 이자가 너무 올라갔어. 미국 천조국이잖아. 국방비가 이자가 천조가 넘었어. 그러니까 이자가 많이 나간다는 것은 어디서 줄여야 돼. 그럼 어디서 줄이겠어? 국방비를 더 인상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가장 센 적이 나타났어. 미국 역사상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센 적이 나타났는데 누구냐면 어딜 것 같아요? 중국이에요. 중국의 여러분들 초한전 들어봤어요? 초한전? 초한전 unrestricted warfare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은 손자병법이 있는 나라야. 병법에 능한 나라야. 그러니까 1999년 공군 소령 2명이서 패권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전략을 중국에서 발표했어요. 그게 초한전이에요. 초한전은 군사전, 비군사전, 초군사전에서 모든 영역을 막내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야. 기존에는 그냥 군사 하나만 했다고. 근데 비군사전에서 언론전, 사이버전, 마약전, 심리전, 법률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미 국방부 보고서에서 보면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전쟁을 3군데에서 벌려도 미국이 이기는 걸로 나와.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2군데 감당이 안 돼. 왜? 중국 하나 여기서 남중국해에서 하나 벌어지면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미국. 그래서 중국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국채 이자 때문에 미국도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나 뭐 오바마나 클린턴 때 너무 많이 퍼졌어. 우리나라도 지금 퍼주고 있잖아. 퍼주니까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국방비를 늘릴 수가 없는 거야. 적은 더 강력한 적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럴 거야. 나 이렇게 꼴사납게 됐는데 국방비 좀 더 내주라 이렇게 했어? 패권국 지도자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각 잡고 딱 더 내라. 속내를 얘기 못하는 거 니들도 알잖아. 좀 더 내라. 이렇게 각 잡고 얘기하는 거야, 트럼프가. 그러나 트럼프 안에는 미국이 굉장히 다급하게 됐다, 야, 우리가. 페트롤 국가로서 전 세계 경찰 국가의 역할을 이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드니 너네가 좀 도와달라 하는 얘기를 미국이 하고 있는 거야. 중국이, 제가 LA 갔는데, 2002년 전에 갔는데, LA를 그 코로나 이후에 처음 가봤어요. 그 월셔 스트리트, 그 코리아타운이거든? 이렇게 호텔에서 나와서 그 길을 가는데, 거기가 대로변이에요. 8차선 대로변인데 큰 건물 1층이 다 문을 닫았어요. 거의 80%. 그리고 막 쇠사슬 이렇게 체인을 감아놓고 막 그 얘네들이 페인트를 막 칠해놓고 쓰레기 날리고 이래요. 그리고 노숙자가 엄청 늘어났어요. 그리고 공원 옆에는 노숙자들이 쫙 줄 서 있고 왜 그러냐 했더니 펜타닐 하죠. 펜타닐만 하면 그래도 그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거든. 그러니까 병원에 갈 돈이 없는 거야. 그 진통제를 펜타닐로 쓰는데 거기 중국이 나쁜 짓을 해놨어. 뭐냐면 15% 가량 다른 마약 성분을 넣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펜타닐의 해독 성분을 제거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그걸 맞으면 마약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야. 평생 해독제가 없는 약으로 만들어버려. 중국이. 네, 그래서 지금 죽어나가는 수가 미국이 1, 2차 대전보다 지금 1년에 30만 명 나가니까
그죠? 예. 월남전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아. 그리고 몇 년 가봐. 100만 명씩 가니까 어떻게 국가 지도자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근데 중국이 그 마약을 퍼뜨리고 작정한 나라가 세 나라가 있어 지금.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 그런 상황. 또 우리가 기도해야 돼. 깨워서 기도하고 왜 그런지 파악하고. 네. 좀 엇나갔는데. 네, TJ 다시 돌아가서 diversity, equality, inclusion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diversity, diversity 하죠. equality, inclusion. 여긴데, 네, diversity 이건 diverse, equality라는 단어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원래 평등 equality인데 얘네들은 equality를 썼어요. 이런 걸 용어를 여러분들이 딱 인지하고 있으면 저 단어를 쓰는 순간 저 사람의 그런 속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diversity, equality, inclusion 이제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 얘기해요. 기업, 교육기관, 정부기관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운영에서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형평성 증진을 위한 정책과 원칙을 제시한다. 아까 ESG는 뭐였어요? 기업 운영 차원에서만 적용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놈은 국가 전반에 대해서 기관까지 기관이라 하면 학교, 그죠? 네, 정부기관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 ESG 기업 문화 차원에서 국가 전반의 정신적 가치관을 바꾸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어요. 자, DEI가 나타났으면 굳이 레리 핑크가 ESG를 외칠 필요가 있다? 없죠. 그러니까 적은 거야. ESG. 난 더 센 게 있어. 자, 인클루전 한번 봅시다. 용납 포용. 레리 엘더인데 인클루전 포용해야 되잖아. 용납하자. 말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레리 엘더의 사례를 예를 들게요. 2020년 아틀란타 비무장 흑인이 총격 사망했어요. 근데 레리 엘더가 여기에 대해서 일갈했어. 정치평론가인데 흑인이에요. 흑인인데 흑인 입장에서 봤을 때 레리 엘더가 잘못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경찰이 다가왔을 때 그냥 순순히 응해서 수갑을 차고 갔으면 되는데 얘가 경찰이 다가왔을 때 테이저건을 뺏고 도망갔어. 근데 도망가다가 돌아서서 테이저건을 경찰에게 쏜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돼서 경찰은? 총을 네, 총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부모들이 잘못 교육을 시켰다. 순순히 경찰의 공권력에 대해서 반응했으면 경찰이 잘못했다면 차후에 이의를 제기해서 그 경찰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굳이 목숨을 걸고 해서 자기 목숨을 날릴 필요가 뭐가 있냐. 레리 엘더의 말이 일리가 있죠. 일리 있죠. 근데 레리 엘더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완전히 매장됐어요. 일리 있는 얘기를 했는데 포용돼야 되지 않은 거, 포용돼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적이라는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정체성 정치. 사람이 생각 잘못할 수 있고 말 잘못할 수 있어. 그거는 바꿀 수 있거든, 교육하면. 그러나 정체가 잘못돼 버리면 얘는 그냥 없애야 되는 거야. 없는 셈 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라는데 이걸 말한 사람이 있어. 누굴까? 이렇게 말했어. 사람은 두 부류다. 인민과 인민의 적이 있다. 누굴까? 마오쩌둥? 그렇지. 인생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 그래도 대단하다. 야, 눈치 주면 됐다. 내가 독재하는 이유는 인민의 적에게 자유를 주지 않기 위해. 반대자들이 가난해지고 잠잠해지면 인민은 내게 동의할 것이다. 반대자들을 잠잠케 해버려. 그래서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으로 몇 명을 죽인지 아세요? 7천만 명, 8천 명을 죽였어. 많이 죽였죠. 왜냐하면 정체성 정치 때문에. 한번 적은 정체가 적이야. 얘는 변화의 여지가 없어. 그냥 끝내야 돼. 죽이는 거야. 학살하는 거야. 이게 인클루전 안에 내포되어 있어. 자기네 편들은 인클루전 하지만 나랑 뜻이 다르면 어떻게 한다? 네, 그래서 이전의 가치 제거하고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이 미국 내 기업, 교육기관, 정부기관에 퍼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엔 통제하에 추진 중. 우리 딸이 미국 가기 전에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어느 장로님이 유엔에 보내라는 거예요.
유엔 가면 안 돼요. 네, 유엔 가면 끝나요, 여러분. 네, 유엔 가면은 끝나는 거야. 네, 거긴 뜻을 펼 수가 없어요. 네. 시스템 자체가 이미 완전 경도돼서 기울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거기 보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면은 자식을 그런 데 보내는 거야. 그리고 거기 있는 딸 소개해줘서 우리 딸 거기 보내는데 제가 아무 말 안 했어. 근데 내 딸은 안 보냈어. 네. 여러분 아빠가 부모들이 분별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 유엔 보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기존의 가치에 반하는 것도 받아들여라. 적들도 받아들여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캔슬 컬처예요. 캔슬 컬처. 캔슬이라는 말은 게 삭제해버리는 그 사람. 아까 레리 엘더를 야, 쟤 없는 셈 치자. 그러니까 어른들의 왕따야. 왕따인데 그냥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 전역에서 얘를 완전히 그냥 매장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캔슬 컬처. 그리고 센서십을 검열하는 거야. 이 사람 생각이 맞는 사람. 그래가지고 다르다 그러면은 완전히 제거시키는 거예요. 이게 인클루전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상상이나 했어요. 완전 그 용어하고 반대죠. 그러니까 용어에 속으면 안 돼요.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은 용어 전술이 너무 탁월해. 사단의 전술이기도 하고 다이버시티 다양성으로 기존의 가치와 다른 가치도 중심에 넣어라. 그래서 반기독교적, 반자유민주적 가치도 주류로 인정하라. 질문: 다이버시티가 다양성이 들어오면 나라를 증오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양성이 들어오면 어우러져서 나라를 사랑하고 더 힘이 세져서 그죠?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잖아. 다이버시티가 나라를 증오하는 이유. 미국에서 특히 그거는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할게요. DEI 가치가 강요되지 않는 나라. DEI 가치가 강요되지 않는 나라. 누가 중국 했어? 중국이야. 왜 그럴까? 이미 공산화됐어. 이해했어? 공산화된 나라에서는 DEI를 외칠 필요가 없어. 그럼 DEI의 목적은 뭐다? 공산화. 그러면 미국에 왜 DEI가 들어왔는데 나라를 증오하죠? 나는 공산주의자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이퀄티. 자, 이런 용어는 외워두세요. 이퀄리티가 아니란 말이야. 이퀄리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등은, 자, 질문할게. 기회적 평등이에요? 결과적 평등이야? 예? 결과적 평등 아니야? 실질적으로? 이게 결과적 평등이 실질적 평등인데, 그치?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등은 기회적 평등이에요. 근데 actual, 실질적인 이퀄티, 이것도 이미 나와 있는 이념적인 용어예요. 실질적 평등 또는 결과적 평등. 실질적 평등을 누가 얘기했느냐? 레닌, 스탈린이 경제적 평등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모든 걸 평등하게 강제적으로도 폭력적으로도 정당화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아까 우리 형아가 친구 빵 하나 주고 형아 빵 2개 주면 불공평해? 형아 빵 목사님이 너 빵 하나 주고 형아 빵 2개 주면 불공평해? 아니지. 형아는 더 크잖아. 그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필요하니까 빵 2개 줄 수 있잖아. 나는 하나 가지고 배부르고 형아는 2개 먹어도 되잖아. 그지? 필요에 따라서 줄 수도 있는데 능력에 따라서. 그지? 그래서 이게 이렇다니까. 이퀄티, 액츄얼 이퀄티가 실질적 평등에서 왔다고. 이퀄티는 어디서 왔다고요? 커뮤니스트들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자, 지금 세계는 좌우 대립입니까? 우리 성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 좌우에 칠칠치 말고 그거를 막 이념적으로 해석하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왜냐하면 마지막 보루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한국의 기독교 세력만 제거하면 적화되는 거예요. 전 세계도 그래요. 그래서
찰리 커크도 저기에서 이상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질문하시고 부모 세대 진리 위에 서자. 일단 분별하려면 여러분 진리 위에 서야 돼요. 기준은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분별할 수 없어요. 두 번째, 공부해서 분별력을 길러야 돼요. 이제는 누가 말한다고 따라갈 수 없고 지원할 수 없고 함부로 후원할 수도 없어. 그 사람의 발걸음을 1년 이상 지켜봐야 돼요. 저도 실수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자녀들을 여기 오늘 오신 부모님들은 너무 훌륭하시고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저는 소개드려요. 우리 세인트폴 세경 아카데미 우리 정세영 대표님께서 헌신해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현대문을 보셨는데 여기 읽으시면 포스트 모던 필라제 여기까지만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제가 여기 못 썼어요. 뭐가 있냐면 캡스톤이 있어요. 캡스톤. 저기 우리 안수현 이사님 그다가 우리는 캡스톤이 뭐냐면 한 달에 자기가 책을 하나 딱 정해서 그거를 요약해서 PPT로 만들어서 20분 주셨네요. 근데 20분 동안 발표하는 거야. 내가 끙끙 만들어서 처음에 그래서 20분 발표했다. 근데 지금 이것도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을 워밍업 해보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청소년 세계관 특강 우리 정세영 대표님이 딱 여러분들에게 맞게끔 세팅을 해놓으셨어.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라. 됐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좀 음료수 드시고 하면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제가 짧으면 또 여기 제가 약간 보충할 게 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이퀄티라는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공평함에 대해서 이퀴터블하다, 이퀴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진짜 이 막스주의자들이 잘 갖다 썼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피셔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평등하게 이렇게 잘 되도록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그래서 영국에는 법 체계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그냥 보통 이제 그 시빌 코트가 있고 하나는 이퀄티 코트가 있어요. 이게 전통적인 그 영국의 법 코트인데 우리가 법으로 딱 했을 때 완벽하게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뭐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법을 딱 적용했는데도 뭔가 이렇게 뭐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민사 소송에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혼을 했어. 이혼을 했는데 사실은 남편이 돈을 엄청 감춰놓고 있어. 양육비를 안 줘. 근데 법적으로 하면 나와 있는 재산만 보고서 거기서 양육비를 주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되게 법적으로 되게 정확한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이가 있을 때 사람들이 이퀴티 코트를 가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다 살펴가지고 두루 살펴가지고 가장 정의롭게 이렇게 실질적인 정의를 이루는 게 사실은 이퀴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퀄리티란 단어는 안 나오고 이퀴티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스주의자들이 가지고 와서 두부를 자르듯이 이렇게 침대 왜 그 그리스 신화 보면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다리 나오면 다리 자르고 머리 나오면 머리 자르고 딱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오용을 해서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퀴티란 단어는 원래 되게 좋은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정의를 이퀴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을 사람들이 갖고 와서 잘못 사용하고 잘못 적용하면은 문제가 되죠. 그 소련의 기관지가 있어요. 프라우다라는 기관지가 있는데 소련 당국이 내는 공산당이 내는 기관지인데 이 프라우다라는 그 뜻이 진실이란 뜻이래요. 근데 그 프라우다라는 그 기관지는 거짓말만 잔뜩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어의 아름다움을 속으시면 안 되고 프라우다는 아름다운 단어이지만 그걸 갖다 쓰는 인간이 어떻게 쓰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한다. 이걸 제가 좀 보충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좀 널널하게 좀 이렇게 드시면서 너무 집중해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오늘 아이들 와서 제가 이거 한번 응용 문제로 또 내볼게요. 오는데
4일에서 아침에 EBS에서 영어 뉴스로 이제 가르치